지난주에 30년 지기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을 때 손이 멈칫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하면 또 1시간 넘게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든 생각은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깨졌다는 것을요. 3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남편 뒷담화를 나누고 명절마다 만나 수다를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친구의 전화가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친구를 잃는 건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거리 때문도 아닙니다. 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거나 했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친구를 잃기 전에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3가지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침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딱 30분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분명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와 침묵. 박정숙 씨는 올해 66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 5명과 점심 모임을 갖습니다. 벌써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처음엔 동네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10,000원씩 내고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모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이미선 씨가 아들 덕분에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 뒤로 미선 씨는 모임 때마다 강남 맛집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3만 원이 훌쩍 넘는 곳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맛있는 걸 먹는 게 나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선 씨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마트 가면 손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손목엔 금팔찌가 2개나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선물했어.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자꾸 사준다니까.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마트에서 세일 제품만 골라 담는데 미선 씨는 물가 걱정을 하면서 명품 가방을 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런데 지난달 참았던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선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에 펜션을 하나 샀대. 나보고 놀러 오래. 근데 나는 제주도는 이제 질렸어. 너무 자주 갔거든. 그 순간 정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아, 너 지금 자랑하는 거야? 미선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얘기한 건데. 그냥 얘기? 매번 아들 자랑, 돈 자랑만 하잖아. 우리가 그게 듣고 싶어서 만나는 줄 알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선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너 나 질투하는 거야?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자기 몫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연락을 해왔지만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중 한 명인 경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미선이도 나쁜 마음은 없었어.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나누고 싶었던 거지.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게 문제야? 좋은 일을 나눈다는 게 뭔데?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건데 그게 나누는 거야? 경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정수가, 너도 예전에 딸 대학 합격했을 때 얼마나 자랑했는데. 그 말에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딸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정숙 씨는 그 사실을 모임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미선 씨의 말은 자랑으로 들렸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정숙 씨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친구들에게 물었다는 걸요. 너희 애들은 어때? 요새 뭐하니? 자신의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달랐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정숙 씨는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전화에 미선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선아, 내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미선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봐. 아니야. 좋은 일 있으면 말해야지. 그게 친구잖아. 근데 정수가, 나 진짜 몰랐어. 내가 자랑하는 줄. 그냥 좋아서 말한 건데. 정숙 씨는 이해했습니다. 알아. 근데 미선아, 앞으로는 우리 이야기도 물어봐줘. 내 이야기 듣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는 안 궁금한가 싶어서 서운했던 거야.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미선 씨는 여전히 좋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 뒤엔 꼭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요새 어때? 뭐 재밌는 일 없어? 그러자 친구들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돈 이야기는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습니다. 누구는 아들 덕을 보고 누구는 아들 걱정을 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듣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도 물어봐 주십시오. 너는 어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친구를 지킵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균형입니다. 두 번째, 건강 이야기와 침묵. 김영자 씨는 68입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삽니다. 외로울 때마다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최순희 씨입니다. 순희 씨도 혼자 삽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통화합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듭니다. 그렇게 1시간씩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영자 씨는 전화를 받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순희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아는데. 그리고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얼마나 아팠는지, 잠을 못 잤는지,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지.
영자 씨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많이 아파? 병원 다시 가봐. 큰 병원 가볼까? 하지만 순희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죽고 싶다는 말. 영자 씨는 지쳤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야,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갈까 했어. 영자 씨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하는 말도 위로하는 말도 이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많이 아팠구나. 순희 씨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래? 내 말 안 믿어? 아니야. 믿어. 근데 영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아니야. 괜찮아. 푹 쉬어.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가 아프다는데 피곤하다고 생각한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달랐습니다. 순희 씨의 전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순희 전화 받기가 너무 힘들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순희 요새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나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젠 뭐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자야, 순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영자 씨는 멍했습니다. 뭘 원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순희가 아프다고 말하는 건 정말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그냥 누가 들어줬으면 해서일까? 영자 씨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순희 씨는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들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해보라고 해도 몸이 안 따라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희 씨는 뭘 원하는 걸까요? 영자 씨는 다음 날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희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순희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데? 나 요새 내 전화 받기가 힘들었어. 미안해. 순희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순희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너한테 해결책을 찾아주려고만 했거든. 근데 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외로운 거 아니야?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순희야, 나도 외로워. 우리 둘 다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을 수가 없잖아. 순희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외로워. 아프다는 말하면 누가 신경 써주니까 조금 덜 외로운 거지. 순희 씨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알아. 내가 맨날 아프다는 말만 한다는 거. 근데 다른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 애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다 자기 일로 바쁘고.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적어도 걱정은 해주니까. 영자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희야, 너 아프지 않아도 나는 내 이야기 듣고 싶어. 그러니까 아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해줘. 오늘 뭐 먹었는지, 드라마 뭐 봤는지 그런 거. 순희 씨가 한참 울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만히 들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통화는 달라졌습니다. 순희 씨는 여전히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싼 과일을 샀다는 이야기, 이웃집 고양이가 귀엽다는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웃긴 프로그램을 봤다는 이야기. 영자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 요즘 입맛이 없다는 이야기,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디 하나쯤 아픈 데가 있습니다. 병원은 자주 가고 약은 늘어갑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걱정해줘도 소용없고 조언해줘도 듣지 않으면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만나는 게 짐이 됩니다. 그러니 아픈 이야기도 하되 다른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일상의 작은 일, 웃긴 일, 소소한 기쁨도 함께 나누십시오. 외로움은 아픈 것보다 더 아픕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건 과도한 침묵이 아닙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누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자식 이야기와 침묵. 이경애 씨는 65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40이 넘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자주 바뀝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경애 씨는 아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습니다. 경애 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6명이 모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아들이 의사고, 누구는 딸이 대기업에 다닙니다. 누구는 손주가 벌써 셋입니다. 경애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경희야, 너희 아들은 뭐하니? 누가 물으면 얼버무립니다. 그냥 회사 다니지 뭐. 어느 회사? 작은 데야. 별로 아는 데 아닐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지난달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래. 다들 축하했습니다. 경애 씨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다 잘 크니까 좋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 말에 경희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 자기 아들은 자기가 고생을 덜 한 건가요? 자기가 잘못 키운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달 모임 날 경희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경희야,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바빠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경혜 씨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히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기만 빼놓고 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만 실패한 엄마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 중 한 명인 선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이 대학 교수입니다. 손주도 둘입니다. 경혜 씨가 보기에 제일 잘 사는 친구였습니다. 경희야, 나 할 말이 있어. 경혜 씨는 차를 내왔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경희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경혜 씨는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자식 자랑만 했나 봐. 넌 말도 안 하는데. 경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 되면 자랑해야지. 당연한 거야. 선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희야, 사실은 말이야. 선영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요새 힘들어해. 경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수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 있어. 학교에서 자리가 불안정하대. 논문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나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경혜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너 맨날 아들 자랑하잖아. 선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밖에 못하지. 힘든 이야기는 어떻게 해? 다들 잘 되는데 나만 힘들다고 하면 민망하잖아. 경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아들 요새 직장 잘릴까봐 걱정이야.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해?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선영 씨가 경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바보같이 살았네. 서로 숨기느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희 씨는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아들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걱정이야. 다들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선영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것, 집에서 예민해졌다는 것, 자기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딸도 요새 힘들어해.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대. 우리 아들은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어. 내가 말하면 짜증만 내고. 우리 손주 요새 학교 적응을 못해. 며느리가 나한테 상담하는데 나도 뭐라 해줄 말이 없어. 경혜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나이도 이젠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아들이 버티는 거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경희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잘 키운 게 아니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못 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랑스럽고 자식이 힘들면 창피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부모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자식이 몇 살이 되든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걸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할 때 솔직해지십시오. 잘 되면 기쁘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친구들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받을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솔직함입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도 물어봐 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이 평등한 관계를 지켜줍니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는 균형을 잡으십시오. 아픈 것도 이야기하되 다른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듣는 사람도 지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외로움은 숨길 게 아닙니다.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솔직해지십시오. 잘 되는 것만 말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도 나누십시오. 그래야 친구들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친구는 쉽게 사귀지만 오래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지키는 건 운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 그게 우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전화를 거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친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툽니다. 하지만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친구와 통화할 때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요새 어때?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자랑만 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나 요새 이런 거 힘들어.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우리는 혼자 늙지 않습니다. 친구와 함께 늙어갑니다.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축복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너 요새 어떻게 지내? 그게 시작입니다. 친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